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정현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뉴로모픽 컴퓨팅을 위해 많이 연구되고 있는 맵리스터, 특히 그 중에서 클러스터 타입 형태의 맵리스터를 어떻게 형성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 논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 논문은 올해 2022년 7월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본 논문 작성을 위해서 저희 연구실의 강재현 학생, 김태윤 박사님, 허수만 학생 등 여러분들이 연구를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재단 과제와 키스트 내부 과제의 도움을 얻어 본 연구는 진행되었습니다. 논문 내용 발표에 앞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연구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연구실은 뉴로모픽 엔지니어링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먼저 이 뉴로모픽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소자가 되는 뉴로모픽 디바이스, 특히나 알렘, 저항 변화 메모리 혹은 강류 전체를 이용한 FET를 이용한 시냅스 성능 향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성능 향상이란 주로 선형성을 개선하고 혹은 온오프 그 저항비를 개선하고 또한 에너지를 줄이며 리텐션 특성을 개선하는 등의 연구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시냅스 단일 소자 개발을 마친 후 현재 어레이를 제작하고 있고 이 어레이는 알려진 대로 1T1R 구조, 한 개의 트랜지스터와 한 개의 저항을 기본 유닛으로 하는 소자들 혹은 정류작용이 있는 렉터파잉 1R을 기본으로 하여 어레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된 어레이는 다음과 같은 PCB상에서 측정이 되게 되고요. 또한 이러한 어레이 제작뿐만 아니라 저희 키스트 내에 회로 연구실과 협업하에 시모스 칩과 인티그레이션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시모스 위에 적층이 가능할 수도 있고 혹은 두 개의 칩을 이용해서 PCB상에서도 적층이 가능한데요. 이런 인티그레이션 후에 어떠한 알고리즘을 저희가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뇌의 행동을 따라하는 어떤 알고리즘이 되고요. 특히나 뉴로 모듈레이션, 헤테로시냅틱 비헤이비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기능을 하고 또 실제 하드웨어화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알고리즘적으로 또한 하드웨어 임플리멘테이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로모픽 용어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칼텍의 카버미드 교수님이 이 선구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 아날로그 서킷 컴포넌트, 어떠한 아날로그 서킷 컴포넌트를 가지고 생물학적인 뇌의 구조 혹은 기능들을 따라하는 연구를 뉴로모픽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림을 통해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른데요. 뉴로피지올로지라고 하는 뇌의 생리학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CNS, 중추신경 시스템, 뇌나 척수 같은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잘게 쪼개나가다 보면 결국은 어떤 기능을 하는 집합체가 있고 그걸 더 잘게 쪼개나가면 뉴런, 시냅스, 이온 채널 같은 아주 기본적인 요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이 뉴로피지올로지와 정반대의 어프로치를 뉴로모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뉴로모픽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정기적인 어떤 소자로 만들어낸 다음에 뉴런 시냅스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들을 좀 더 크게 확장하고 어떤 기능성을 부여하고 더 크게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확장해 나가면서 결론적으로는 뇌를 모방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뉴로모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뉴로모픽을 위해서 저희가 당연하게 가장 기본 요소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뉴런 그리고 시냅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 뉴런이 한 개 있고요. 오른쪽에 또 뉴런이 한 개 있고 그 사이에 시냅스를 통해서 뉴런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런에서는 어떤 정기적 신호, 이런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스파이크가 이제 다음 뉴런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시냅스의 가중치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하는 값이 넘어가게 됩니다. 즉 시냅스의 가중치가 크게 되면 많은 정보를 오른쪽으로 다음 뉴런으로 넘기게 되고 시냅스의 가중치가 작으면
넘어가는 정보의 양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걸 토대로 뉴런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은 스파이크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 정보를 스파이크로 표현하는데요. 이 스파이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이용해서 이머징 소자, 특히나 휘발성을 가진 메모리 소자를 이용해서 현재 뉴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파이크 특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한편 시냅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트랜스미트 할 건데요. 시냅스의 가중치에 비례한 트랜스미트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시냅스의 웨이트 값이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생물학적으로 플라스티서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적으로 어떻게 단계 그래주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 변화된 메모리 값, 그 웨이트 값이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되는 메모리의 특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냅스는 비휘발성 메모리가 주로 사용됩니다. 뉴런은 휘발성, 시냅스는 비휘발성이 사용되고 되고요. 이러한 시냅스 개발을 위해서 저희 연구실은 주로 맵리서를 사용하는데, 이 맵리서는 메모리 플러스 레지스터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저항인데 외부 자극을 통해서 그 저항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이 한동안 유지된다, 메모리 기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RRAM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맵리스터에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CBRAM을 통해서 이 동작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BRAM은 양이온 이동을 통해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구조는 위에 회색으로 표현된 액티브 전극이 있습니다. 주로 굴이나 은을 이용하게 되고요. 반대편에 노란색으로 표현된 비활성 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이렇게 스위칭 물질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플러스 전압을 인가한 상황에서는 이 실버가 산화되게 됩니다. 산화돼서 Ag 플러스를 만들게 되고, 이 Ag 플러스는 전하를 띠기 때문에 필드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이온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 전극에 도달한 Ag 플러스는 여기에 쌓여있던 전자와 만나서 다시 환원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Ag 아톰이 이런 식으로 자라게 됩니다. 필라멘트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이 필라멘트가 점점 자라서 이렇게 반대편 전극까지, 탑 전극까지 닿게 되면 이제 갭이 없어진 상태가 되고, 이러면 메탈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온스테이트, 즉 저항이 작은 상태가 되고, 반대로 전압을 아래쪽에 인가한 경우, 플러스 아래쪽에 인가하면 반대 방향의 이온 이동으로 인해서 갭이 생기게 되고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들이 마치 시냅스의 동작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냅스에서처럼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고, 신호를 통해서 전류를 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컨덕턴스를 가변이 가능하고, 이 가변된 저항이 한동안 오래 간다, 메모리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냅스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맵리스터에 인가된 전압을 잘 컨트롤할 경우에 여기 보신 대로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컨덕턴스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보통 커지는 상황을 포텐시에이션, LTP라고 하고, 이렇게 컨덕턴스가 줄어든 상황을 디프레션, LTD라고 합니다. 이런 특성 중에 여러 가지 이런 특성에서 이제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개선한 것들은 리니어리티 이렇게 일자로 직선으로 가면 제일 좋은데요. 그런 리니어리티, 그리고 이 동작 전압의 범위, 그리고 리텐션 특성을 개선했습니다. 요거는 기존의 이제 논문들에서 저희가 어떤 점에 착안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의 맵리스터를 조사했는데, 뭘 조사했냐면 온오프 레이쇼, 얼마나 크게 저항 범위가 움직이느냐, 그리고 여기 X축 값은 리니어리티입니다. 리니어리티라서 작을수록 직선에 가깝다, 즉 아날로그가 굉장히 좋다, 선형성에 가깝다는 거고요. 클수록 점점 더 선이 휘어져 있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좌하단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선형성을 개선하게 되면 온오프 레이쇼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고, 온오프 레이쇼를 굉장히 크게 하면 반대로 선형성이 안 좋아지는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원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필라멘트 타입의 맵리스터에서 포지티브 피드백 이펙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아까 산화, 이동, 환원의 과정을 거쳐서 필라멘트가 성장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전압을 인가하면 필라멘트가 성장합니다. 근데 필라멘트가 성장하면 그 상부 전극과 필라멘트 사이의 거리가 계속해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필드가 커지고 주 히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이온의 이동성이 점점 커지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피드백이 작동을 해서 점점 더 필라멘트의 성장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주얼한 필라멘트가 성장하지 않고 급속히 아주 디지털한 엠럽트한 어떤 저항 변화를 갖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밑에 보시는 이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인가하는 전압을 높일 경우 이렇게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0.6V, 0.8V, 1V 이렇게 동작 전압을 높였을 경우 점점 온오프 레이쇼 동작 범위는 커지게 되지만 더욱더 디지털해져서 리니어리티는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값을 추출한 거고요. 온오프 레이쇼는 전압을 높였을 경우에 온오프 레이쇼는 점점 커지지만 리니어리티도 점점 커져서 안 좋은 값을 가지게 된다. 즉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착안한 방법은 기존의 필라멘트 타입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피드백을 없애기 위해서 클러스터 타입의 맵리스터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갭에 의해서 생겼던 것들을 이렇게 클러스터를 배치함으로써 피드백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희가 클러스터 타입을 만들어냈느냐 하는 게 요번 슬라이드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여러 산화, 이동, 환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동 과정에서의 이온의 모빌리티가 굉장히 빠른 경우를 먼저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온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에 산화돼서 아주 빠른 속도로 반대편 전극에 닿을 거기 때문에 반대편 전극에 닿아서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쌓여있던 전자와 만나서 이렇게 필라멘트가 커지게 됩니다. 환원돼서 필라멘트가 커집니다. 반면 케이스 2에서는 아주 낮은 모빌리티를 가정했는데요. 그럴 경우에 기존과 다르게 산화돼서 반대편 전극에 닿을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이 스위칭 머티리얼 내부에서 존재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일부는 이렇게 여전히 반대편 전극에 닿아서 반대편 전극에 있는 전자와 환원을 하게 되지만 일부는 이렇게 리키지로 흐르는 커런트를 만드는 이 전자와 만나서 이 내부에서 이제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클러스터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케이스 3번은 이러한 이동하는 전자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이 내부의 어떤 도펀트 물질을 도핑함으로써 그 도펀트 물질의 밸런스 일렉트론을 이용해서 이 AG+를 강제적으로 환원시켜서 이 내부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하는 기법을, 어프로치를 말합니다. 먼저 케이스 1과 케이스 2를 살펴볼 건데요. 이 상황은 이동도를 매우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데포지션 조건과 원일, 후처리 등을 진행하였고요. XRR을 통해서 물질의 덴시티를 확인한 결과 이렇게 많이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가 떨어졌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아날로그 커브를 보시면 기존에 이렇게 굉장히 디지털하던,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던 아날로그 커브가 동일한 온오프 레이쇼를 유지하는 가운데 굉장히 스무스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전압 조건도 동일합니다. 즉 이렇게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했었는데 기존에 온오프 레이쇼를 키우더라도 그 트레이드오프가 조금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저희가 동작 전압이 동일한데요. 이러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낮은 이동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동도가 낮아진 경우에 일반적으로 동작 전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시 포지티브 피드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요. 아날로그 개선이 발생하지 않고요. 즉 이동도가 보틀렉이 아닌 상황, 이동이 보틀렉이 아니고 공급이 보틀렉인 상황에서 이렇게 낮은 이동도를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개선이 일어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케이스 1에서 케이스 2로 왔을 때 이동도를 낮췄을 때 어느 정도 클러스가 효과가 생기면서 이렇게 아날로그 특성이 개선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케이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케이스 3번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이동하는 전자뿐만 아니라 여기 도펀트에서 전자를 공급받는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의 클러스터 형성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도펀트들을 이제 도핑하게 되는데 이 도펀트들을 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AG 플러스를 환원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즉 AG 플러스보다 더 낮은 리덕션 포텐셜을 가져서 이 어떤 도펀트 물질이 전자를 내주고 AG 플러스는 AG로 바뀌고 이 물질이 오히려 산화되는 그런 특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클러스터를 형성할 경우에 클러스터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디텐션 특성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떠한 물질 이제 도핑의 물질 조건은 AG 은과 얼로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리콘과 저희가 요 머티리얼로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과 실리사이드를 형성해야 됩니다. 이 말은 기존의 실리콘과 AG는 전혀 실리사이드를 형성하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저희가 어떤 물질을 도핑해서 실리콘과 AG와 동시에 결합할 수 있는 이 빨간색 물질을 도핑한다면 이제 그 기판과 AG가 딱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텐션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물질, 빨간색 물질을 저희가 이제 찾았고요. 찾으려고 이제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덕션 포텐셜 관점에서는 AG를 환원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 물질이 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얼로잉, 그리고 실리사이드 조건을 다 감안했을 때 이러한 후보군들을 도출했습니다. 먼저 TI 같은 경우에는 옥시데이션 포텐셜 관점에서도 AG보다 훨씬 커서 이제 훨씬 작아서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1, 2, 3번을 모두 만족합니다. 그리고 탄탈륨, 텅스텐, PT 같은 경우에는 옥시데이션 포텐셜이 이렇게 다양한 값을 가져서 저희가 실험 1번에 대한 어떤 비교로 동작을 할 거고요. 대부분 한 개는 동작하고 한 개는 동작 안 해서 비교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던 TI의 결과입니다. TI를 도핑했을 경우에 케이스 1과 일단 케이스 2에서 이렇게 개선됐었는데요. 케이스 3번 이동도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환원까지 이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아주 리니어한 커브를 보이는 것을 획득했습니다. 이것을 추출해서 이제 값으로 비교하자면 선형성은 이렇게 기존의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에서 선형성, 즉 값이 낮아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값이 낮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포텐시에이션, 이건 디프레션입니다. 디프레션에서도 개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드 오프를 확인하기 위해서 케이스 1에서는 이렇게 온오프가 커지면 리니어리티가 안 좋아지는, 커지는 방향이었는데 케이스 2에서는 그것이 조금 개선됐고 케이스 3에서는 아주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온오프 레이쇼는 유지하지만 선형성의 트레이드오프가 이제 아주 많이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이 소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건데요. 앞서에서는 케이스 1, 2, 3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온오프 레이쇼를 이제 픽스 해놓고 특정한 구간에서 이제 확인했습니다. 한편 여기서는 풀 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대략 온오프 레이쇼가 240배 이상의 아주 넓은 영역에서 아날로그 특성을 보였고 이렇게 선형성도 이렇게 유지하면서 온오프 레이쇼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오프 값과 선형성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저희의 수치가 이 정도로 이제 타 수치 대비 굉장히 이제 아까 좌하향했었는데 좌상단된 어떤 점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이클링 특성, 이거는 베리에이션, 그리고 아까 리텐션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실리콘 머티리얼과 실버 사이에 중간에 TI가 고리로 작용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리텐션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에이션, 그 다음에 사이즈, 소자 사이즈도 저희가 100나노 정도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이렇게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실제 클러스터로에 의한 효과인지 좀 더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측정을 했는데요. 먼저 TEM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클러스터 타입 그리고 필라멘트 타입이 있고요. 클러스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before 프로그래밍에서는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다가 프로그램을 한 이후에는 이렇게 점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들이 존재하고요. 이 검정색의 물질이 뭔지를 FFT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런 패턴을 통해서 실버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실버가 이렇게 어떤 클러스터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템으로 확인했고요. 한편 필라멘트 타입에서는 프로그램 전, 후 아무것도 이렇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필라멘트 타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로컬하게 필라멘트가 형성되기 때문에 임의의 단면을 자르는 템으로는 사실 필라멘트를 확인하기는 매우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클러스터를 형성했을 때는 클러스터는 매우 다양한 곳에 균일하게 분포해서 저렇게 임의의 단면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필라멘트 타입에서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클러스터를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XPS 측정을 또 진행했는데요. XPS를 통해서 이 빨간색 영역이 메탈릭한 TI입니다. 메탈릭한 TI고 저희가 AG가 없는 경우에는 TI가 이 정도로 메탈릭하게 존재하고 그 메탈릭한 TI 외의 영역은 이제 어떤 산화된 T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탈릭한 TI가 많이 존재하지만 AG를 많이 넣게 되면 메탈릭한 TI가 없어지고 이 AG와 TI가 결합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때문에 메탈릭 TI보다는 대부분 이제 산화된 TI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TI, 투피의 밸런스 스테이트가 이렇게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물질을 선택했었는데요. 그 물질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번 조건이 모두 만족된데 1번 조건은 클러스터를 위해서 산화하는 포텐셜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리텐션을 위해서 얼로이와 실리사이드가 형성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TI는 다 만족하는데 가장 이 옥시데이션 포텐셜 관점에서도 저희한테 유리한 방향이었고요. 즉 AG를 환원을 가장 잘 시킬 수 있는 물질이고 이 순서대로 그 환원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TI는 가장 좋은 예상대로와 가장 좋은 아날로그 커브를 보였고 그 다음에 탄탈륨, 텅스텐, BTO 이 옥시데이션 포텐셜의 순서대로 이렇게 아날로그 커브가 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시면 이 포텐시에이션의 리니어리티가 옥시데이션 포텐셜에 따라서 이렇게 동일한 순서로 이렇게 가고 디프레션도 동일한 순서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I 같은 경우에 2, 3번도 만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텐션이 좋지만 다른 물질들은 2, 3번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리텐션이 기존에 그냥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케이스 1과 유사한 수준밖에 달성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TI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그게 아날로그를 개선하고 리텐션까지 개선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소자 특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어떻게 개선이 일어나는지를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이용한 알고리즘은 스파스 코딩인데요. 스파스 코딩 중에서도 LCA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했습니다. 이 스파스 코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러한 내추럴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이러한 이미지를 저희 네트워크에 넣게 되면 이미 학습된 피처들, 저희가 이미 학습된 것들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어떠한 코드의 조합으로 형성될 수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즉, 예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이미지가 입력으로 왔다면 이 이미지는 결국 이 학습된 패턴들 중에서 요거 패턴이 0.8개, 두 번째 패턴이 0.3개, 세 번째 패턴이 0.5개에 있으면 그걸 다 더해서 조합하면 요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이 그림이 이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 불리는 런드 피처에 어떠한 조합으로 생성될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게 스파스 코딩입니다. 이렇게 찾아냈다면 이제 이 그림은 이 그림 자체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벡터로 아주 간단한 숫자로 00000, 0.8, 0000, 0.3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간단화된 숫자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스파스 코딩이고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스텝이 필요합니다. 먼저 피처 러닝이라고요.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되는 이 딕셔너리 혹은 리셋팅 필드로 불리는 용어들을 학습해야 되고요. 학습 이후에 이런 스파스 코딩을 진행합니다. LC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실제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동작하는데요. 먼저 피처 러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피처들을 러닝해야 되는데 이 러닝 과정에서도 사실은 LCA 스파스 코딩을 한번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러닝은 결국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엔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타겟 값이 있고 실제 값이 존재해서 그 두 개의 차이, 에러를 통해서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타겟 값, 그 실제 값을 확인하는 타겟 값은 인풋이 되죠. 인풋이 되고 그 실제 아웃풋 값은 이 인풋을 넣어서 생성된 스파스 코드를 다시 백으로 넣었을 때 생성되는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 즉 스파스 코딩을 통해서 재생된 이미지가 아웃풋이 돼서 두 개의 차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LC를 동작해서 스파스 코딩 생성한 다음에 그 코드를 가지고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차이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피처들이 학습되면 다시 LC를 돌리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실행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이제 포워드와 피드 백워드 또 시냅틱 웨이트 업데이트 과정에서 저희가 소자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개발한 소자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먼저 리셉티브 필드 러닝 과정인데요. 러닝하는 동안 저희가 트레인드 아이디어 케이스는 소자가 풀 퍼펙트 리니어한 경우입니다. 직선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 저러한 마치 가버 필터와 비슷한 어떤 기본적인 프리미티브 피처들을 학습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TI 소자를 썼을 때 일부 이렇게 좀 겹치는 조금 비슷한 패턴들이 발견돼서 이럴 경우에 이제 스파스 코딩의 어큐러시가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이런 패턴들이 학습될 수 있음을 소자 모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고 이제 실제 LCA 스파스 코딩을 진행했고요. 여기서는 어떤 이미지를 이제 RGB 필터로 나눈 다음에 빼고 나눠서 그때 어떤 이미지를 넣고 리컨스트럭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LCA 스파스 코딩이 돌아가는 건데요. 여러 가지 피처들이 처음에 경합을 하다가 일부 피처만 스파스 코드를 액티브 코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액티브한 숫자로 남게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없어지는 그 일부의 코드로만 이 코드라는 것은 요 하나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일부의 이미지로만 전체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생성된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에러 값이 여기입니다. 원본과 비교한 겁니다. 리컨스트럭션에서 원본과 비교했을 때 요 에러를 표시한 건데요. 요 주황색 선이 아이디어 케이스가 저희가 풀리 리니어한 경우이고 파란색 선이 TI, 연두색 선이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1번, 케이스 1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케이스 1번에서 3번으로 갔을 때 대략 60% 정도 에러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서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리덕션 프로버빌리티를 조절해서 클러스터 타입의 맵리스터를 만드는 방법을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리덕션 프로버빌리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어떠한 도펀트 물질, 리듀싱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도펀트 물질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이온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조절해서 저희 이동도를 떨어뜨렸죠. 그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리덕션 프로버빌리티를 조절하고 클러스터 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리니어하고 그다음에 온오프 레이쇼가 큰 상태의 소자를 만들었고 또한 데이터 리텐션도 굉장히 좋은 그런 소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리듀싱 에이전트로는 어떠한 액티브 메탈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같이 AG를 사용한 경우에 타이타늄이 굉장히 좋은 소재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소자를 이용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파스 코딩과 패턴 리코그니션도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어큐러시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요. 이러한 결과들은 저희가
뉴로어픽 컴퓨팅에서 이제 이머징 소자 기반의 뉴로어픽 컴퓨팅에서 시냅스로 사용될 멤리스트의 특성을 개선하고 이해하는데 오퍼레이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